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984년) 건축돼 때론 대통령의 지방 숙소로 지금껏 모두 12명의 부산시장이 머물렀던 공간이 40년 만에 온전히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을 위해 한시가 급하지만 정부는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유찰 끝에 국토부는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올여름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야간 이용자들이 대폭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인구 변화 대응책을 꺼냈습니다. (1984년) 건축돼 지금껏 모두 12명의 부산시장이 머물렀던 공간인 부산시장 관사가 40년 만에 온전히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쪽 개방과 개방 철회를 반복해온 부산시장 관사 개방의 역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도모하기 위해 문을 연 집이란 의미를 담아 도모헌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물에 담긴 역사성과 상징성, 건축기법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창의적 시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복원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하나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장이 독점하던 공간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공간 자체가 그냥 그렇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최고의 공간으로 변모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명사가 참여하는 강연과 소규모 국제행사와 학술회의도 가능해 부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층 다목적 문화공간에는 개관식에 맞춰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백남준 작가의 일대기 작품을 전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외국으로 팔려나가기 직전에 백남 선생의 모든 자료를 갖고 온 전시라서 이것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의미로서 전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공간이 이 백남 선생의 귀국하는 귀국전과 시민의 품으로 이 건물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떤 한 컨셉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도모헌에서는 일상의 소풍 같은 순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관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은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은 부산시 제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정원 문화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시민들이 걷고 머물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탄생한 도모헌.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모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4차례 유찰 끝에 수의 계약이 결정됐지만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남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바다를 매립하고 산을 깎아야 하는 등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5월 입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6년간의 촉박한 공사 기간과 높은 난이도, 10대 대형 건설사 중 2개사까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 조건 등이 건설사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2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이 참여했지만 단독 입찰이란 이유로 유찰됐습니다. 국토부는 거듭된 유찰에 공사 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설계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2곳에서 3곳으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3차 입찰에도 현대건설만 참여하며 유찰.
9월 초 4차 입찰 역시 추가로 참여한 업체 없이 유찰됐습니다. 5개월가량을 시공사 선정에만 허비하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재입찰을 하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조선공사가 늦어질 경우 여객터미널 건설과 접근 교통망 건설 등 관련 사업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이 현대건설에 대한 자격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선공사는 사업비만 10조 5,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공항 건설 예산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10조 원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토목공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번 사업이 수개월 표류하면서 정부가 고집하는 연내 착공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조건부 수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특혜 논란과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을 백지화하자는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는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의 계약은 시민 알 권리 침해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고 무분별한 개발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의 계약은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아 계약의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됩니다. 경쟁을 통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 절감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공공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특정 기업의 특혜를 제공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시민공감 등 시민단체는 수의 계약을 맺더라도 부지조성과 인프라 건설 사업에 공기 단축을 위한 공법을 도입하고 불경 지역 기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9년에 적기 개항까지도 지금 힘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가덕신공항 건설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방식을 그거를 명확하게 국토부가 밝혀달라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가 요구한 부분들 불경 기업 참여 20%라든지 이렇게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서 공기 단축을 빨리 해야겠죠.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과 환경단체는 지난 23일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하반기 지방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 목록에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었다고 합니다. 휴가와 방학을 맞았던 지난달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이용객이 찾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추위를 너무 타서 겨울을 최고 싫어하는데 올여름에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겨울이 괜찮을 것 같고 여름이 최고 힘든 것 같아요. 이 무더위를 피해 실내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 탁 트인 공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까지.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원하는 책들을 다양하게 많이 읽을 수 있고 너무 시원하고 쾌적해서 하루 종일 읽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 도서관은 딱딱한 교실이 아닌 놀이터처럼 꾸며져 아이들이 책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어 도서관 나들이가 즐겁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집에서 읽을 수 없던 책도 읽을 수 있고 도서관은 일단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집중해서 잘 돼요.
휴가와 방학을 맞았던 지난달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이용자가 찾았습니다. 7월과 8월 부산 지역 51개 공공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직전 달과 비교해 15%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도서관 이용자는 32%가 증가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그리고 요즘 고물가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각각 만든 비서지로 큰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도서관이 폭염 속 더위도 피하고 마음의 양식도 쌓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LG 헬로비전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정기부에 참여한 지자체 중 부안군이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나라 기자입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400, 한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부산은 이른바 노인과 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산시는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모에 치중해온 인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인구는 329만 명으로 지난해 3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최저 수준인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략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핵심 요인의 임팩트 있는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 대응을 위해서 주요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핵심 요인인 주거, 교육, 양육, 일자리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 유지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시는 난임시술 중단의 경우에도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과 출산 때마다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도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부산 청년 문화 패스를 현재 5천 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 포인트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문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이 높은 정책을 확대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는 또 고령층의 왕성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ESG 센터와 하하센터를 16곳으로 늘립니다.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코로나와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독감 접종의 경우 영유아와 어린이부터 시작해 다음 달엔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접종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보건당국은 코로나도 독감처럼 매년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번의 접종이 필요한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름철 크게 늘었던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다음 달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이 무료 대상입니다.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관계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어르신은 75세 이상의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우선 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과 코로나 백신 모두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접종하면 됩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2가지를 동시에 접종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더욱 효과적인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유행을 거치며 엔데믹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독감처럼 매년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면역이 감소하고 신규 변이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접종이 필요합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다음 달부터 지역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재확산을 막기 위해 손 씻기와 환기를 비롯한 위생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다음 달 8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시대 자녀 성교육을 주제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의는 디지털 시대 내 아이 지키는 학부모 성교육을 주제로 교육지원청별 초중고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한 차례 온라인을 통한 학부모 딥페이크 집중 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구가 다음 달 22일까지 북구 문화예술인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선발 대상은 북구 지역 문화를 다지는 데 이바지한 문화예술인으로 3년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어야 합니다. 일반 구민도 추천할 수 있으며 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는 부산 출신 영화인과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를 선정해 상영할 예정이며 해외영화제 수상작 특별 초청 상영도 마련됩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여객 자동차의 음주운전이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3년까지 여객 자동차 운수 종사자 면허 취소 건수는 1,14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운전 과실 등으로 취소된 사례가 6,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는 5년 새 46% 증가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여객 차량의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단속 강화와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